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실습에 이어서 체계적으로 문헌을 분석하기 위해 문헌들을 지워나가는 과정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실습할 때 학술 데이터베이스별로 검색을 해서 저장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그때는 펀메드랑 프로캐스트 정도 검색을 했었었는데 그 이후로 저는 따로 학술 데이터베이스에 검색을 해서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CNAR에서 3457건, 코크란 186건, 엠베이스 810건, 펀메드 445건, 웹 오브 사이언스 1197건이 나왔고요. 토탈 6095건이 검색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따로따로 검색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 프리즈마 플로우 다이어그램이라고도 하고 그 플로우 차트라고도 부른다고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 토탈 몇 건이 검색이 됐고 그리고 학술 데이터베이스 말고 따로 연구자가 분석한 논문을 연구자가 참고 문헌을 파도타기 해서 발견한 논문이나 아니면 검색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추가하고 싶은 논문이 있었을 때 이런 식으로 적어주게 됩니다.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학술 데이터베이스에 검색했던 논문 외에는 추가된 논문이 없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듀플리케이션을 제거했을 때 733건이 남았다고 과정을 기술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리즈마 플로우 차트를 그리기 위해서 연구자가 엔드노트에 문헌을 정리한 것을 기술해 주어야 되는데요. 지금 제가 미리 기술해 놓은 것을 보시면 이 문헌 검색 과정, 그러니까 논문을 작성을 했을 때는 연구 방법에 들어가는 어떤 한 포션인데요. 그 문헌 검색에서 토탈 6095건이 검색이 되었고 시날에서는 이만큼, 코커란에서는 186건, 엠베이스에서는 몇 건 이런 식으로 검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복은 몇 건이 나왔는지도 추가로 적어 줄 거고요. 그리고 중복 외에 학술 데이터베이스 외에 추가된 문헌은 몇 건인지 나중에 문헌을 고찰하다 보면은 한두 건 정도가 더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게 몇 건인지를 추가시켜 주시면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실습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체계적으로 문헌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내가 분석할 논문과 분석하지 않을 논문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진행할 연구에서 포함시켜야 할 연구와 선정하지 않아야 할 연구를 기술해 놓았는데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효과를 확인한 연구는 포함시킬 것이고요. 간호사 혹은 간호대학생, 피코 중에서 P에 해당하는 부분의 연구들은 포함을 시킬 것이고, 그리고 실험 연구를 보겠다고 했으니까 효과 분석을 시행한 연구를 포함시킬 것이고요. 연구 결과를 해석 또는 분석 가능한 데이터를 포함한 연구는 포함시킬 것입니다. 반대로 제외시켜야 할 논문은 아동간호가 아닌 다른 전공 과목을 위한 시뮬레이션인 경우 제외시킬 것이고요. 간호사 혹은 간호대학생이 적용 대상이 아닌 연구, 그리고 효과 분석을 시행하지 않은 과정 평가 연구, 해석 및 분석 가능한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은 연구는 제외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중복된 문헌이 몇 건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all reference를 들어가셔가지고 내 라이브러리에서 find duplicate을 클릭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duplication을 엔드노트에서 척척 찾아주는데요. 보면은 엔드노트에서 자동으로 찾은 논문 중에서 애매하다고 생각되는 논문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보면 제목도 똑같고 저널도 똑같은 저널에 실려 있고 볼륨도 같아요. 이거는 같은 논문이지만 한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퍼블리시한 곳에 대한 정보가 없고 다른 한 곳에서는 퍼블리시한 곳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너 이거 진짜 같은 논문 맞아? 라고 연구자한테 한 번 더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연구가 맞다고 한다면은 스킵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도 보면은 저널이 두 음자를 써서 약자를 적어 놨어요. 근데 또 다른 연구에서는 같은 제목이지만 저널을 풀텀을 써줘가지고 너 이거 같은 연구가 맞아? 라고 또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고 스킵을 하시면서 같은 연구가 맞다면은 캔슬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토탈 3,868건이 나왔고요. 3,868건이 듀플리케이션으로 선정이 되었고, 그러면은 기술하는 부분에 3,868건이 듀플리케이션이 되었다라고 적어주고, 이 부분은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델리트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3,868건 중에 듀플리케이션을 제거하니까 1292건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듀플리케이션을 제거한 3519건 중에서 듀플리케이션이 나타나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듀플리케이션이 없다고 나오고요. 그러면 2576건을 듀플리케이션으로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듀플리케이션은 삭제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토탈 3,519건에 대해서 체계적 문헌 고찰을 수행하시면 되는데, 이 많은 논문들을 어떻게 하나하나 다 보겠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include 항목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논문들은 제외시켜도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는 2000년도 미만에 출판된 연구는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했었는데요. 날짜 기간을 명확하게 설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도 미만에 출판된 연구들이 이렇게나 많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들은 전부 2000년도 미만 그룹을 미리 만들어 놓아서 여기다가 옮겨 주겠습니다. 옮겨주는 이유는 2000년도 미만인 논문이 몇 건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왜 제거됐는지에 대해서 프리즈마 플로우 차트에 적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2000년도 미만인 연구가 몇 건인지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 그룹을 설정해 놨습니다. 여기까지가 2000년도 미만인 연구고요. 그러면 466건이나 제거가 됩니다. 그러면은 2000년도 미만 연구 466건, 그러면 3519건에서 3053건이 남았고요. 이 연구들은 과감히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466건이 휴지통으로 들어갔고 토탈 레퍼런스는 3053건 맞죠? 그럼 휴지통을 또 한번 비워줍니다. 참고로 전체 레퍼런스에서 그룹으로 옮겨주게 되면은 분류돼서 토탈 레퍼런스 수는 같아지게 되지만, 이 그룹을 삭제한다고 토탈 레퍼런스에서 삭제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하고 싶다면은 올 레퍼런스에서 삭제를 해주셔야 총 문헌 숫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 다음 단계로는 엑셀 파일에다 정리를 하셔도 되고, 뭐 워드 파일이라든지 한컴 오피스라든지 뭐 편하신 프로그램으로 정리를 하셔도 되는데, 저는 엑셀에다가 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전에 수행했던 연구에서 정리했던 형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양식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체계적 문헌 고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양의 논문을 걸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혼자서 연구하기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의 경우에는 보조 연구원이나 공동 연구자와 함께 문헌의 수를 나눠서 추려나가는 과정을 진행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전 연구에서 보면 선택 기준과 배제 기준을 그대로 옮겨놨고요. 연구자, 2연구자, 3연구자, 4연구자가 논문 1000편에 대해서 250건씩 나눠 갖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자명을 기준으로 하셔도 되고 논문의 번호를 기준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3000건의 논문을 전부 다 분석하기에는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논문을 선별해 나가기 이전에 논문의 타이틀이나 아니면 초록으로 걸릴 수 있는 논문들은 최대한 걸러주시는 게 좋습니다. 논문을 선별해 나가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 논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년도에 출판된 건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초록을 한번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는 지금 논문이 몇 년도에 출판이 되었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초록을 한번 봐볼게요. 초록을 한번 봐보시면은 2000년도부터 2020년 사이에 출판된 연구를 대상으로 통합적 문헌 고찰을 했다는 걸로 보아 2021년도나 2022년도에 출판이 됐겠네요. 그래서 이런 논문은 일단은 보류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 논문 보시면 2005년도에 출판이 되어 있다고 나와 있고, 타이틀을 한번 보시면 뭐 저희의 그 인클루드 조건이 있었잖아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뭐 간호사 혹은 간호대학생, 효과 분석 이런 인클루드 조건이 있었는데 타이틀만 봤을 때는 소아 관련된 연구인 것 같지도 않고 시뮬레이션 관련된 연구인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은 제깍제깍 엔드노트에서 지워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휴지통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카운팅이 되니까 하나씩 줄여가면서 논문을 선별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연구를 한번 선별해 볼까요? 제목을 보시면은 뭐 간호사 관련된 내용 있고 뇌졸중 관련된 내용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뮬레이션에 관련된 내용은 또 없는 것 같고 저 백그라운드를 한번 보시면 뭐 스왈로잉이 어려운 환자 그리고 뭐 급성 뇌졸중 이런 내용이 있고 지금 뭐 대충 이렇게 쭉 훑어봐도 시뮬레이션 관련된 내용은 없고요. 이런 내용들은 그냥 바로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그 타이틀만 보더라도 이게 뭐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연구인지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지는 쉽게 파악이 가능한데 숙달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초록까지 천천히 읽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다음 연구도 한번 보시면은 이런 연구 같은 경우에는 칠드런이 들어가서 뭐 소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 같기는 한데 바로 걸러지는 이유가 현상학적 연구라고 나와 있거든요. 바로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논문도 한번 보실게요. 정신건강 관련된 연구이고 투고된 저널도 보니까 사이키아트릭하고 멘탈 헬스 널싱이래요. 저희 제외 기준을 확인을 해보시면 아동간호가 아닌 다른 전공의 문헌은 제외시키기로 했는데 투고된 저널만 보시더라도 멘탈 헬스 널싱인 걸로 봐서 소아 관련된 연구는 아닐 것 같고요. 좀 애매하다 싶으시면은 그 앱스트랙을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효과 분석을 한 연구는 아닌 것 같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사용을 했고 시뮬레이션 관련된 연구도 아니고 바로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구 한번 보실게요. 간호에 대한 인식에 대한 연구고 그리고 학생의 경험이라고 나와 있는 거 봐서 누가 봐도 질적 연구의 느낌이 나고 있고요. 그리고 시뮬레이션 관련된 내용도 나오지 않고 있고 설문지와 인터뷰,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사용했다고 하니 저희와는 관련이 없는 연구로 보입니다. 이제 좀 관련된 연구가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벌추얼 시뮬레이션이라고 나와 있고 증거 기반 학습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간호 커리큘럼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시뮬레이션 연구 같은데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맞는 것 같고요. 아동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좀 관련된 연구인 것 같으니 일단은 보류하셔도 좋습니다. 만약에 확실히 서지 않는다면은 요 DOI 주소를 타고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고요. 일단은 초록까지 보면서 걸리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목만 보고서는 걸릴 수 있는 거는 바로바로 걸러주겠습니다. 질적 연구죠. 여기까지 논문을 몇 편을 걸러 보았는데요. 초록까지 보시면서 논문을 걸르기에는 3048건을 보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제목에서 걸러줄 수 있는 것들은 제목에서 바로바로 걸러주시면 되고요. 최종적으로 5편의 논문이 걸러졌다고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5편의 논문이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정된 논문을 선택을 해주시고 파일에 엑스포트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APA 스타일 텍스트 올리로 저장을 해주시고 텍스트 파일을 보시면 이렇게 논문이 반출이 되었는데요. 아까 만들어둔 양식에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분류자가 아까 4명이었다고 치면 1연구자,
연구자, 3연구자, 4연구자가 2건, 1연구자, 2연구자, 3연구자가 1건씩 논문을 분석했다고 하면 선택 배제 사유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선택이 됐다면은 그냥 선택된 기준에 대해서는 1번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선택이 됐다는 거는 4가지 조건을 전부 충족을 했다는 뜻이고, 배제가 됐다면 1번, 2번, 3번, 4번 중에 우선순위를 설정하셔서 배제 사유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 간호가 아니고 다른 전공이었다 하면 1번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아동 간호였는데 간호사랑 간호대학생이 대상이 아니었고 부모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다든지 이렇게 간호사 또는 간호대학생이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는 2번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또는 아동 간호도 맞았고 간호사 혹은 간호대학생이 맞았는데 질적 연구였다 라고 한다면은 3번이나 4번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논문을 정리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셨듯이 RCT 연구가 아니었었다, 뭐 케이스 리포트가 2건이었다, 뭐 다른 이유가 18건이었다, 이런 식으로 적어 나가실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토탈 체계적 문헌 고찰로 사용할 논문은 3편이었다라고 플로우 차트를 작성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은 꼭 기술을 해서 저장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저장을 하실 때도 이렇게 1차 검색, 2차 검색 이렇게 나누어서 저장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체계적 문헌 고찰을 끝내고 나니 논문이 뭐 100건도 안 남았다. 근데 100건을 체계적 문헌 고찰 해보니 너무 건수가 적다 라고 했을 때 키워드를 추가해서 2차 검색을 시행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연구 기간을 2022년까지 설정을 했었는데 연구가 지연되다 보니 2023년이 됐을 경우에는 연구 기간을 2023년까지 늘려서 2차 검색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가 진행될 때마다 날짜를 기록해서 연구가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분류해서 저장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정리를 했던 파일을 저장을 해두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실 때도 파일의 위치를 까먹었을 때도 찾기 좋습니다. 또는 같이 연구하는 연구원들끼리도 파일을 공유하기 좋습니다. 어떤 파일이 가장 최신 파일인지도 알 수 있고요. 성광 이렇게 저장을 해두겠습니다. 오늘은 검색한 논문을 선별하고 그리고 반출하고 엑셀 파일에 정리하는 것까지 실습을 해봤는데요. 이 다음 시간에는 엑셀 파일을 전부 다 정리를 했다는 것을 가정을 하고 논문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동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